내가 뭘 잘못했는데? 넌 집안 자체가 너무 더럽잖아. 나한테 빨대 꽂는 거지 같은 친정에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는 주제에 그 몸뚱아리 하나 청결하게 못하고. 따님분의 주사요? 그러니까 사위분이 아니고 막내 따님의 불륜을 조사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딸. 지금 걔가 문제예요. 얘가 지금 어떤 놈한테 홀렸는지 아예 정신이 나가 있다니까요. 동생분이 원래도 불륜 전적이 좀 있으신가요? 모르죠. 우리 몰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근데 지금은 너무 수상해요. 가족이 저럴 정도면 수상한 낌새는 대략 언제쯤부터 시작된 건가요? 작년쯤부터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행동이지? 가정주부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몇 년 만에 지방에서 서울 온 부모도 나 몰라라 하고 자꾸 피하더라고요. 뭐지? 응, 엄마. 뭐? 서울?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아유, 왜?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 서울에 친척 결혼식 하나 있다고. 아유, 2년 만에 서울 올라왔는데 응? 우리 손녀딸 얼굴은 잠깐 보고 가야지. 엄마. 내가 오늘 좀 바빠서 그래. 나중에 와요, 나중에. 나중에? 어? 2년 만에 집 근처까지 왔는데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오면 어떡하냐고. 아무튼 엄마 나 오늘 약속도 있고 나가야 하니까 조심해서 내려가요. 알았죠? 끊어요. 이게 결국 손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내려왔더라고요. 딴 데 정신이 팔린 게 아니면 2년 만에 겨우 시간 내서 서울 온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럼 최근에는 어머님과 언니분이 막내 따님 얼굴을 거의 못 보신 거겠네요. 딱 한 번 봤죠. 5분. 뭐 5분이요? 그 일 있고 3개월 전쯤에 엄마가 제부 생일이라고 제부 좋아하는 오이소박이 담근 거 준다고 큰 맘 먹고 서울에 갔거든요. 그때도 절대 오지 말라는 거 내가 꼭 챙겨주고 싶어서 서울 와서 전화하니까 왜 왔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다음 참. 그래도 반찬이 있으니까 지도 늙은 부모 그냥 내려보낼 순 없었는지 집으로 일단 들어오라고 하긴 했는데 백서방 보고 더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또 얘기하라 그래. 네, 엄마 이거 내가 들고 있을게. 집이 넓고 너무 깔끔하다. 어? 너 여기 이사 온 지 언젠데 이사 오네. 아유 세상에. 아유 그래. 하연이는 유치원에서 몇 시쯤 온다고? 엄마 이제 그만 일어나요. 나 약속 있어. 어머 얘 여기 온 지 5분도 안 됐어. 이제 잠깐 엉덩이 붙인 건데. 반찬만 주고 간다며. 나 일도 바쁘고 나가봐야 돼서 그래요. 반찬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요. 되게 안절부절하잖아요. 선미 너 정말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쁘고 시종일관 안절부절 나를 못 쫓아내서 안달이야. 하인이 친구 엄마들 어머, 모임도 어머, 많고 어머, 어머. 나도 이것저것 바빠서 그래요. 엄마. 어머. 아이고. 얼른 내려가. 얘. 아니 내가 대접받으러 간 건 아니지만 아무리 바빠도 시골에서 반찬 주러 온 친정엄마 물 한 잔은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딴 데 팔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얘가 아주 안절부절 못하고 주변을 살피고 딴 데 정신이 팔려 있길래 집에 무슨 남자라도 숨겨놨나 싶더라고요. 많이 당황하셨겠네요. 근데 이 정도 상황으로 불륜으로 단정 짓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유, 그만한 일로 여기까지 찾아왔겠습니까?
설마 했는데 그 기막힌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기막힌 얘기요? 무슨 얘기요? 서울에 사는 제 친구가 우연히 한 오피스텔에서 제 여동생이랑 닮은 사람을 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뛰어 들어가 근데? 그 자기 집 놔두고 왜 오피스텔에 가겠냐고. 그러니까요. 내가 알겠다. 딸이 결벽증이야? 아니에요. 뭐예요? 결벽증은 남편이에요. 아, 알겠죠? 네. 느낌이 맞는 것 같아. 느낌이 딱 왔어. 약간 좀. 남편이 오히려 결벽 아내를 귀찮게 못 살게 한다. 너무 못 살게 하는 거지. 집에서 숨 막혀갖고 자기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을까요? 숨통 숨통 트이게. 구멍을 하나 뚫어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샤워하면 안 되죠. 엄청 지저분하게 그치? 해놓고. 가서는 그냥 막 더럽게 막 진흙 거기서 머드숙제 해야죠. 머드숙제 누워서 막흙 빠르고 흙 빠르고 막 거기가 보령이야 보령. 그 후로도 여러 번 목격하고 의아해하다 어느 날은 혹시나 해서 그 뒤를 따라가 봤는데 여러 번이래요. 다른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게. 설렌다. 지금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예? 어머. 남자네. 김풍 씨 진짜였어. 남자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나는 바람이네. 머드 축제가 같이 아니라. 머드축제에 온 사람 아니에요? 남자랑 오피스텔을 따로 얻었어. 뭐야? 바람 뭐야. 피는 거네. 이제 이거. 완전히 젊은 남자네. 확실히 친정이 먼저 알아서 다행이네. 왜냐면 저 시댁이 알았으면은 그렇죠. 아유, 난리 이거는 나죠. 지금 난리 나죠. 친구가 제 여동생이 확실하다고 해서 제가 동생한테 혹시 밖에서 몰래 만나는 남자 있냐 떠보듯이 물어봤는데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화내면서 딱 잡아대더라고요. 일단 아니라고 했다는 거죠. 네, 정확한 불륜 증거 잡아서 동생 정신 차리게 하고 확실하게 이 불륜 끊어내야 돼요. 이러다 백서방한테 들켜서 걔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쩌냐고. 아무리 정신이 나가도 그렇지. 아유, 어떻게 백서방 같은 사람을 두고 바람을 피니 바람을. 진짜 정신 나가기 집에 아주 호강에 겨웠지. 착한 제부가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때려? 남편 평가가 되게 좋네. 사위분이 참 좋으신 분이신가 봐요. 우리 사위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표정이 달라진다. 표정이 우리 바로. 제부가 사람도 좋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 유명한 화장품 회사 대표거든요. 저희 제부 가진 거 하나 없이 맨주먹으로 피땀 흘려 힘들게 일으킨 회사인데 그래서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질까 더 걱정하셨던 거군요. 맞아요. 불륜 소문나면 저희 제부가 운영하는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타격 가죠 이거. 아내분 불륜이 알려지는 순간 남편분 충격이 너무 크겠어요. 아니 아내라는 사람이 도움을 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런 짓을... 참, 우리 제부가 그동안 우리 친정 식구들 살뜰히 챙긴 걸 생각하면 정말 동생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저렇게 평이 이렇게 사위에 평이 대한 되고? 그러니까요. 탐정님, 대체 뭐라고도 안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불륜이면 어떻게든 빨리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네, 상황 잘 이해했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서 결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린 불륜으로 의심되는 의뢰인의 막내딸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예. 저렇게 예를 들면은 친정 식구들이 예. 자기의 딸을 예. 이런 식으로 조사 좀 해달라 이런 의뢰들도 좀 있는 편이에요. 어때요? 그게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게 예. 막으려고 아니면 빨리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일단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제일 크고. 근데 실례로 한번 이렇게 저희가 잡아드렸는데 딸이 엄마가 왜 이런 짓을 하냐.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라. 오히려 흐지부지하게 끝난 경우가 있고 또 장모된 입장으로서 사위한테 말도 못하고 관계가 악화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저도 트러블 때문에 이 화장품 쓴 적 있었는데 아내분 때문에 만드신 거였구나. 진짜 사랑꾼이시네. 진짜 불륜 밝혀지고 주변에 알려지면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이 크겠어. 성공한 사업가 사랑꾼 남편에 이런 좋은 아파트 살면서 두 집 살림은 좀 충격이네요. 대체 뭐가 불만이었을까? 아, 이 시간쯤 딸 영어 유치원 셔틀 태우러 나온다고 했지? 네, 곧 나오겠네요. 아빠가 엄마 대신 셔틀 태워주나 본데요? 아니, 너무 좋은 남편이네. 그러게요. 하일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피부가 남다르시다. 아줌마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으시고 예의도 바르시고요. 네. 딸과 먼저 집을 나선 다정한 아빠.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의뢰인의 막내딸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미 씨 나오셨어요. 또 짐을 잔뜩 들고. 어디 가는 거야? 맨날 저 쇼핑백 2개를 왜 들고 다니는 거지? 근데 어딜 저렇게 다급하게 가는 거죠? 일단 따라가 보자고. 다급한 모습으로 집에서 나온 선미 씨.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또 비슷해. 또 오피스텔이야. 또 비슷해. 언니 친구분이 말한 대로 오피스텔로 가는 게 맞았네요. 근데 저 쇼핑백은 뭐지? 글쎄요. 불륜남한테 줄 선물이나 반찬 뭐 그런 건가? 그러니까요. 다들 나도. 그게 궁금하시구나. 맨날 같은 쇼핑백. 오셨어요?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네. 그렇게 우린 불륜 정황에 대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륜남으로 의심되는 남자, 그리고 그의 옆으로 나타난 한 여자. 여자분인데? 대체 이들의 관계는 무엇일까? 남자 하나에 여자는 둘. 단순한 불륜으로 보기엔 조금 이상했습니다. 용돈 버는 건가? 청소 일 하시는 청소 그러니까 해가지고 용돈 버는 거. 왜냐면 남편이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런 건가? 아 진짜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여성분이 뭐 등장했어요. 때문이지? 뭐지? 그리고 다음 날 좀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아내분 나왔다. 에? 애긴데? 딸내미네. 또 쇼핑백을 잔뜩 들고. 이건 또 뭐죠? 오늘은 딸이랑 같이 있는데요? 설마 애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바람은 아니겠죠? 아기를 오늘은 데리고 가나 봐. 딸까지 함께한 의문의 외출. 정말 그녀는 자신의 아이까지 데리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 계속해서 의문만 쌓여가던 그때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왔는데? 딸까지 데리고 가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근데 샤워를 했잖아요. 분명히 그때 오피스텔에서. 그쵸? 딸까지 데리고 거기 가는 거 보면 바람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사건 진행해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아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 실제로 안 해요. 애가? 네.
맞아. 그러면 맞아. 안 돼. 애한테 진짜 거짓말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이런 리스크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건 약간은 좀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고 엄마가 이렇게 단도리를 치면 아빠가 단도리를 치면 애가 말을 안 하죠. 아 맞아. 너 이거 말하면은 나 죽어. 이래버리면 애는 절대 말을 못해. 그리고 뭐 하나 사주고. 그래서 실제로 좀 종종 있어요. 와 그렇게 되는구나. 예상대로 딸과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갔고 몇 시간 뒤 둘이 들어갔다. 넷이 나온다? 고선미 씨 머리는 젖어 있고 쇼핑백은 그대로 들려져 있고. 아 뭐지? 제 생각은 그냥 대충 회사에서 남편이 할 수 없는 뭐 비공식 임상 실험 뭐 아 화장실. 오 마이 갓. 그런 거 할까요? 가족한테? 약간 비인륜적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은. 헐 소름. 남편을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어쨌든 싫어하는 거죠. 거죠. 실화. 너무 예. 너무. 실제 있었던 일. 직원이다. 와 뭐야? 뭐야 소름 소름. 넷이서 대체 어딜 가는 거지? 종잡을 수 없는 그들의 관계. 잠시 후 그들이 향한 곳은 전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뭐야? 또 넷이 어딜 같이 가? 같이 움직이나? 식당이라. 이건 전혀 예상 못했는데요. 일단 지켜보자. 저 4명이서 모였어요 지금. 아이도 같이 껴있어. 엄마, 나 물티슈. 그래. 저렇게 하면 오히려 아토피 걸리는 계속 닦아야 되네. 계속 건조해져가지고. 저런. 저 정도 강박인데. 하연아, 손 그만 닦자. 물티슈 아껴야지. 그래, 하연이 예쁜 손 다 망가지겠다. 엄마 소독, 엄마 소독, 엄마 소독. 하연아, 이거 포장돼 있던 거야. 이거 다 소독돼서 깨끗한 거야. 안 해도 돼. 안 돼, 소독해야 돼. 더러우니까. 엄마 것도 다 소독해야 돼. 하연아, 이거 물티슈로 닦으면 몸에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아저씨가 다른 수저로 바꿔줄게. 응? 안 돼요, 소독해야 돼요. 더러우니까. 이 수저가 더러워서 그래? 엄마가 더러워요. 엄마가 더럽다고? 엄마가 더럽다니. 나랑 엄마는 더러워서 소독해서 써야 돼요. 나와 엄마는 더럽다. 아이의 입에서 튀어나온 예상치 못한 말 더럽다. 하연아, 이거 소독 안 해도 저 뭐야? 속옷이야? 속옷? 죄송해요. 아시다시피 남편이 좀 깔끔해서 애도. 남편분이요. 아무리 깔끔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세탁기도 돌리지 말라, 볼일도 보지 말라.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오피스텔에 나와서 세탁하고 씻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건 또 무슨 얘기죠? 그렇게 고선미 씨가 이중 생활을 하는 이유와 이들의 관계가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분류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고선미 씨랑 따로 얘기 좀 해봐야겠다. 저 고선미 씨 되시죠?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근데 오피스텔에서 두 집 살림을 하시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뢰인분들께 정확히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들으셨던 그대로예요. 남편이 좀 깔끔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깔끔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걸 좀 못마땅해 하고요. 그래서 집에서 화장실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와, 금지돼 있다고, 화장실이? 아유, 와. 어떡해. 금지요? 네. 그래서 아까 엄마가 오셨을 때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집에서 화장실 금지 이거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요. 화장실 왜 있어, 그러면? 말이 그러면 됩니까? 결혼을 하면 어떻게 결혼했대? 아니 그러면 남편 화장실 남편 화장 어차피 저런 집은 화장실이 한 2개 이상이잖아. 네. 그럼 남편 전용 쓰고 자기 것만 그냥. 아내 전용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화장은 그조차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건데. 집에서 용변도 못 보게 하면 그게 집이야. 감옥이지. 이게 실제 있었다는 게 너무 끔찍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샤워랑 용변을 집 밖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세탁기 사용도 네. 제가 좀 털털해요. 그래서 남편이 세탁기를 같이 쓰는 걸 좀 찝찝해해요. 그래서 밖에서 따로 세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공중 화장실도 가고 세탁하러 빨래방도 갔는데 공유 오피스텔이라는 걸 알게 돼서 거길 갔던 거예요. 아까 그 두 분은 부부시고 안녕하세요. 거기서 부동산 업무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전 아, 이런 데가 또 있구나. 그냥 쉐어해서 이렇게 쓰는 거네요, 공간. 진짜 너무 안쓰럽다. 숨 막힌다. 그죠? 네. 거기서 빨래도 하고 볼일도 보고 샤워도 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실제로 있고요. 이혼 사유예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한 부부 관련 프로그램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고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는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실외 배변을 하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집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아이 상태가 되게 걱정되거든요. 맞아. 저 정도면 아동학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물리적인 뭐 폭력을 가하는 것만 이제 학대가 아닌 거고 엄청난 저렇게 거죠.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이제 아이한테 어떻게 보면 좀 모멸감을 주는 거잖아요. 더럽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하네. 이런 게 다 이제 정서적 학대인 거고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한테 지속적으로 어떤 가스라이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 상황이 문제라는 거를 잘 판단을 못 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온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 그냥 정신적으로 굉장한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야 고사모미 씨가 왜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시면서 집과 오피스텔을 다니셨는지 이해가 가네요. 어머님과 언니분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시니까 오해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언니랑 엄마한테 얘기하면 걱정할 게 뻔해서 얘기 안 했어요. 두 사람한텐 별일 아니라고 그냥 잠깐 독립공간이 필요해서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걱정하지 않게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자기 혼자 다 감당한 거예요, 그냥. 아, 너무 힘들었겠다. 아빠가 딸아이한테도 용변을 밖에서 보게 강요하거나 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용변까지는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샤워랑 빨래는 저 씻을 때 같이 씻고 제 빨래할 때 같이 빨고 있어요. 아이라 몸이랑 옷에 더러운 걸 많이 묻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6살 된 아이 옷을 밖에서 세탁하기를 원하고 집 욕실에서 씻기는 걸 꺼림칙해 한다는 건 일반적이진 않아요.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딸아이를 봐도 좀 걱정되는 면이 있고요. 남편분 행동이 더 심하면 아동학대에 해당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동 학대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편이 저나 딸아이를 때리거나 하진 않아요. 꼭 신체적 학대가 아니더라도 법은 정서적 학대도 매우 큰 범죄로 인정하고 있어요. 평소에 남편분과의 생활이 어떤지 전문가나 고선미 씨가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집에 홈캠 같은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럼 집에 홈캠 같은 걸 달아서 지금 이 상황을 고선미 씨가 직접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는 건 어떠세요? 제가 직접이요? 자기 객관을 하게 되면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더 잘 판단할 수 있고 실수를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아이 상황도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고 전문가 의견도 받아볼 수 있고요. 사실은 저도 아이가 걱정이 되는데 봐봐. 버릇이잖아. 건조해지면은 아토피로 아, 변해. 불쌍해. 탐정님께서 말씀해주신 조언은 저도 잘 생각해 볼게요. 지금 아이는 저게 어른 돼서도 계속 남을 맞아요. 엄청난 이미 정신적인 데미지를 지금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저 물티슈. 그 화장품 회사 대표 그런 가정적인 이미지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전 고선미 씨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고선미 씨는 이 상황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분명히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것 같아. 무엇보다 그 상황에 방치된 아이가 제일 걱정이고. 고선미 씨가 홈캠 영상을 찍어 올까요? 그래도 엄마로서 느끼는 게 있으면 시도해보려고 하겠지. 일단 의뢰인 만나서 결과부터 말씀드리자. 본인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뀌려는 첫 번째 계단이죠 지금. 그러니까 바람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죠?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제부한테 죄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어머. 불륜만 아니면 됐어요. 근데 잠깐 말씀드렸지만 막내 따님보다는 사위분께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요. 그거 선미 걔가 그냥 자기 독립공간 갖고 싶어서 만들었다가 그 백서방 핑계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백서방이 어디 그런 사람이라야 말이죠. 그러니까 핑계를 대려면 말이 되는 핑계를 대야지. 하여튼 기집애가 화장품 회사 사모되더니 아주 호강이 겨워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지금 막내딸 맘도 몰라주고 지금.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고선미 씨한테 연락 오게 되면 그때 다 같이 만나 뵙는 걸로 하죠. 네. 네. 수고하셨어요. 저분들은 딸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사위 때문에 의뢰된 거래요. 그렇게 불륜 의혹으로 시작된 의뢰는 우리에게 묘한 찜찜함을 남겨준 채 종료가 되었고 일주일 뒤 고선미 씨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부가 깔끔한 게 문제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홈캠에 대체 뭐가 찍혔다는 건데? 홈캠 찍었어. 예. 사람이 깔끔하면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우리 백서방에 문제가 있을 게 뭐 있다고 그걸 트집을 잡아. 하하. 아유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러지. 야, 저 한 달에 지원을 그리고 1,000만 원씩 받나 보다. 아까 꼭 지원이 아니더라도 뭔가 사회적 명성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러니까 가족들이 본 거는 너무 완벽하고 그렇죠. 좋은 것만 봤으니까 그렇죠. 속속들이 모르니까. 당해보질 않아서 그냥 깔끔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고선미 씨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나도 처음엔
우리 집안에 경제적으로 도움 주는 남편에도 너무 고마워서 불편해도 나만 참고 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탐정님들 이야기 듣고 하인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하윤이한테 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러는 건데? 어? 애 손에 염증이 잔뜩인데 하루에 수십 번씩 손을 씻어. 하루에 20번이 넘게 옷을 갈아입고 친구들이 선물을 주면 더럽다고 버려. 어머. 아하. 애가 아픈 게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참아. 홈캠 영상이에요. 저도 그거 보고 많이 놀랐어요. 제가 늘 집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게.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일단 다 같이 영상부터 보도록 하죠. 그렇게 보게 된 고선미 씨의 평범한 일상. 그것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집에 와, 진짜 집이 아무것도 그냥 없어. 모델 하우스야 그냥. 자, 들어왔다. 뭐야? 왜 문 앞에 저기 서 있어? 공포다. 뒤에 막 쫓아. 딸도 겁먹었어. 긴장하잖아, 일어나가지고. 야, 무슨 시녀야? 아내가 아니라? 야, 저거 제대로네. 시술실이잖아, 저거는. 야, 진짜. 진짜 수술 들어가기 전인데요, 지금? 에? 반가? 라텍스? 설마 먼지 검사하는 건 아니겠지? 아 설마. 더럽게 진짜. 뭐가? 뭐가 더럽다는 거야? 어머. 야, 진짜 너무했다. 당장 수영 못 써. 수영모? 머리카락 때문에? 야, 잡아. 어머. 와, 저 소독지지. 너무했다. 얼굴에다가. 방마다 다 스프레이 다 있고. 아, 너무했다. 어떻게 살아, 저 남자. 와 너무 무서워. 너무 네. 무서워. 와 미쳤다. 검사하러 다녀, 그냥 계속. 아이씨, 더러. 이 집은 뭐야? 이거 맨손으로 만진 거야? 미안. 아까 급하게 음식 준비하느라. 더러운 손으로 아무거나 만지지 말랬지. 미안. 아니, 가정주부가 가구나 가전을 만지면 안 되는 게 너무. 말도 안 돼. 남편이 퇴근 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지문 검사예요. 남편이 더러운 걸 극도로 싫어해서 허락 없인 집안의 가전이나 가구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진짜 온갖 사이코를 다 만나보는 것 같아. 내가 보면서. 별인간이 다 했어. 야, 정말. 부인이 만든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진짜? 저 사람은 진로를 잘못 정했어. 차라리 과학수사 들어갔어야 돼. 맞아. 거기 가가지고. 이거 잘했겠다. 과학수사 됐으면 잘했을 거야. 너무 아, 심각하다. 진짜 심해요, 근데. 이거는 결벽증뿐만 아니라 저 남편은 강박증까지 있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이제 강박증의 한 증상이 이제 결벽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불안을 낮추려고 이제 어떤 특정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게 이제 강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벽증 같은 경우는 이제 더러운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래서 이런 걸 해소시키려고 지금 남편처럼 뭔가 세정제 같은 걸 계속 뿌린다든지 이런 유형으로 나타나죠. 백서방이 가족 모임 때 매번 호텔 예약 잡아줬던 것도 이제 보니 더러운 처가 식구들 집에 초대하기 끔찍해서 그랬던 거였어. 이제 알았구나. 이제 알아서 다행이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 정말 그동안 그 집에서 세탁기도 못 쓰고 샤워도 못 하고 볼 일도 네 맘대로 못 봤던 거야? 불편해도 오피스텔 가면 다 해결되는 거라 참았던 거야. 왜 그런 대접을 받고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산 거냐고? 왜? 잘 모르겠어. 나한테 계속 더럽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더러운 것 같아서. 가스라이팅은 어떡해. 완전 제대로 당해버려. 이게 제일 슬프다. 완전히 속았네, 백서방. 성격이 원래부터 이랬던 거야? 사업에 성공하고 나면서부터 변하더라고. 아, 일종의 그 징크스가 돼버린 거야. 더 심해진 거구나. 사업 스트레스가 쌓인 날엔 내가 돈 벌기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며 날 앉혀놓고 몇 시간씩 설교를 해. 점점 안 좋아졌네. 근데도 친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라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 나 하나 희생하면 우리 가족들이 혜택을 누릴 맞아요, 수 있으니까 맞아요. 뭐 그랬던 거 아닐까. 고선미 씨는 남편분의 가스라이팅에 오랫동안 노출되셨던 것 같아요. 아이도 정서적 학대에 계속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라도 잘못된 거 깨달았으니까 잃어버린 삶 찾아야죠. 찾아야지. 너 그런 인간이랑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살다가 너도 하윤이도 절대로 멀쩡히 못 살아. 내 몫의 재산 분할 받고 하연이랑 같이 살 수만 있다면 나도 이혼하고 싶어.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까? 다행히 이번에 찍은 이 홈캠 영상에 정서적 학대 증거가 많이 있으니까 충분한 유책으로 이혼은 원하는 대로 가능하실 것 같아요. 고선미 씨, 딸아이 생각해서라도 힘내셔야죠. 남편 성격에는 뭐 아이 양육권도 포기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럴게요. 우리 하연이 위해서라도 용기 내볼게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고선미 씨는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길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호락호락하지 않지? 뭐 이혼? 니까짓 게 감히 나한테 소장을 보내? 나 이제 당신한테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기 싫어. 나도 내 맘 편하게 살 거야. 아이씨, 더럽게 침을 튀고 이게 더러운 거 참고 살아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좋아, 이혼해. 대신 하연이는 두고 너만 꺼져. 어? 왜? 애를 왜? 뭐? 당신한테서 하연이 떼놓으려고 이혼하는 건데 하연이를 두고 가라고? 당신 하연이한테 아빠 노릇 해준 거 없잖아. 애 안아주는 것도 위생장갑 끼고 겨우 안아주는 사람이. 야, 내 이미지에 이혼 타이틀도 스크래치인데 애까지 네가 키우면 사람들이 정말 내가 뭔 큰 죄라도 지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니까 너만 꺼지고 애는 놓고 가. 와, 자기 이미지 때문에. 아니, 하연이 절대 못 줘. 그건 너 따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한사도 개털 같은 엄마보다 능력 있는 아빠가 키워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겠니? 그 기업 성공시키는데 나도 충분히 기여했어.
내 몫의 재산 분할 충분히 받아갈 거야. 마음껏 받아봐. 나도 변호사 통해서 네 유책 증거 많이 수집할 테니까. 유책 증거? 뭐가 있냐 진짜. 그렇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넌 집안 자체가 너무 더럽잖아. 나한테 빨대 꽂는 거지 같은 친정에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는 주제에 그 몸뚱아리 하나 청결하게 못하고 말 조심해. 진짜 치사해.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다. 있을 거야. 별의별 맞아. 사람들이 다 예. 있으니까. 있어. 그 말에 눈물 흘릴 가치도 없는데 사실. 이제 어떡해요, 탐정님. 남편이 변호사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로펌 썼더라고요. 상담 받아보니까 돈으로 밀어붙이면 양육금도 뺏길 수 있다는데 이러다 우리 하윤이 뺏기면 어떡해요, 탐정님. 이렇게 되면 최대한 남편 쪽 유책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인격의 악랄한 남편은 의뢰인의 이혼 선언 따위엔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이었고 그런 남편과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린 남편의 유책 증거들을 더 많이 찾아 나섰습니다. 야, 이거 이제 증거 싸움이네. 와, 이제부터. 그리고 얼마 뒤 결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결전의 날. 이럴 때 회사에서 바람이라도 한번 피면. 근데 저런 사람은 좋죠. 바람이라도 피면은 갸꿀이에요? 좋죠. 그러면 아내분이 그냥 쉬운데. 근데 남 변호사 표정 보셨어요? 바람이요? 너무 좋죠.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 마음이 가벼워져요. 듣기만 해도. 회사에. 너무 좋아요. 야, 근데 저 성격에 바람도 안 필 것 같아. 그 아내가 걸음걸이가 달라졌는데. 자, 어떤 무기를 갖고 왔을까? 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위자료 5천, 양육권, 재산 분할 40%야. 여보세요. 여기가 원하는 게 있다고 무작정 떼쓴다고 들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제부, 법정 가서 시끄러워지기 전에 그냥 여기서 합의 보는 게 좋을걸? 찾았네. 그러니까 딜이 들어가죠. 아니 뭐야. 셋이 몰려와서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백서방, 나 자네 참 좋아했네. 결벽증 얘기 들었을 때도 큰 사업하는 사람이니 깔끔할 수 있고 그게 좀 지나친 거라고 믿으려고 했어. 근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자, 봅시다. 자, 뭘 쥐고 있는지. 뭐야? 바람이지? 뭐야? 술집이다, 술집. 왜 이렇게 좋네요? 예. 잘 됐네. 여기서는 또 막 터치를 하네요. 그러게요. 가짜 결벽증인가? 선택적 결벽인가 봐. 와, 진짜. 선택적인 결벽. 와. 오빠 뭐야? 내 입속에 있던 건데. 안 더러워? 더럽긴 조이 입속에 있으니까 더 맛있다. 정말. 말도 안 돼, 딴 사람인데 완전히.
이게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다가 푹 풀어내는 스타일이에요. 놀 때는 그렇게 놀고. 맨날 와이프랑 딸 더럽다고 그렇게 깨끗한 척 하더니 밖에서 이러고 놀고 다녔더라? 이것뿐만이 아니던데? 뭐야? 그건 뭔데? 집으로? 집이야? 뭐야, 집?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선 온갖 깨끗한 이미지로 제품을 팔아온 의뢰인의 남편. 하지만 집에선 더럽다며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면서 그 뒤론 온갖 더러운 짓들을 일삼으며 살고 있었고 저희는 그 모든 증거를 꼼꼼히 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나 친정가 있는 동안 출장 한번 불러서 성매매했더라. 그동안은 쭉 오피스텔을 얻어서 성매매했고 자기는 이렇게 더럽게 놀면서 집에선 그렇게 깔끔 떨고 난리친 거야?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선택적 결벽증? 아니 그냥 미친놈.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죄 없는 딸이랑 아내한테 푸는 그냥 미친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화장품 만드신 백승수 대표님. 이 영상이랑 사진 괜찮겠어? 애초에 결벽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요, 맞아. 괴롭힘이야. 맞아, 괴롭힘. 수철, 여보, 어머님, 절대 안 돼요, 절대. 하연이 양육권하고 재산분할 40% 다 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지금 이 사진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돼. 우리 다 죽는 거야. 안 돼. 아, 지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이거야. 알았지? 만지지 마. 더러워. 여보, 저 사진 없앨 거지? 약속해줘. 아, 제발. 안 그럼 우리 회사 다 망해. 아, 제발. 제발 그이 좀 다물어. 입에서 쓰레기 냄새 나니까. 역겨워. 아, 여보! 결국 의뢰인은 남편의 모든 증거를 폐기하고 묻는 조건으로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끔찍한 학대와 가스라이팅. 누군가 이유 없이 날 비난하고 통제한다면 그건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용기 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구렁텅이에 빠진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니까요.